안녕하십니까. 광주중앙변호사에 소속되어 있는 이채열 변호사입니다. 작년도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였는데요. 올해도 이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하시고 마스크 꼭 쓰셔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생활 법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기본적 지식을 습득하고, 두 번째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대리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의 책임 소재 문제, 음주운전 중 최근에 처벌이 강화됐는데 그에 대한 설명과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즉 스쿨존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개정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데요. 오늘 강의 순서에 대해서 1번과 2번을 첫 번째 시간에 할 거고, 두 번째 시간에는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고속도로 위에서 차량 사고를 수습하던 운전자가 또다시 포스에 치여서 사고 발생해서 2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인데요. 이 교통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할 경각심을 알려주는 뉴스입니다. 교통사고 초기 대응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를 한번 보시면 왕단순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차를 후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한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차에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괜찮은지 물었고, 술에 취한 피해자는 괜찮다고 대답하여 자기의 갈 길을 갔다고 했고, 이 왕단순 씨가 금방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 사안인데, 이 왕단순 씨가 행동한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경우가 제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특히 이제 뺑소니 사건으로 이제 자꾸 재판도 되고 문제가 되는 사건인데, 이 경우에 잘못했던 부분들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이 내려서 확인한 것은 반드시 자기 차와 충돌했는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이런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피해자에게 물은다면 다른 범죄에 돈을 뺏기는 합의금 요구하는 그런 일에도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차와 충돌이 되는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는 괜찮다고 대답해서 자기 갈 길을 갔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구호 조치 의무라든지 또 신원을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뺑소니 사건 특가 도주 치사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건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데리고 간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신원을 밝힐 수 있는 명함을 꼭 거부하고 그 자리를 떠나셨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조치 의무들을 하지 않고 떠나서 법적 분쟁에 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교통사고 인적 피해 발생 시 초기 대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단순 접촉사고가 있었을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지만, 인적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사상 구호 조치 1번입니다. 구호 조치 의무를 하고 또 신원을 밝힐 의무를 꼭 행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찰 신고 112에 신고하시고 그 다음에 가입한 보험사에 신고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중요한 게 있는데요. 경찰 도착 시에 사건 경위를 상세히 전달할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위가 잘못되어지면 가해자인 운전자에게 불리할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특히 사고 현장에서 조사에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이 첨부돼서 이제 재판에 활용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처음 초기 대응 때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조사서를 자세하게 그 경위에 설명해서 자기에게 불리하게 되지 않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고 현장의 보존의 문제인데, 사고 현장을 보존할 때 특히 아까 처음에 보셨던 화면처럼 2차 사고에 주의를 하시고 스프레이를 통해서 바퀴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핸드폰으로 사고 현장을 촬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촬영하실 때 단순히 그 화면만 촬영하시는 게 아니라 부분을 바퀴라든지 부분 촬영과 또 전체적인 촬영을 하셔서 전체적인 상황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촬영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목격자가 있다고 한다면 목격자의 목격 내용을 녹취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목격자의 연락처라든지
인적 사항을 메모해 두셔서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경우에는 그 장소를 떠나기 전에 혹시나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것을 대비해서 작성하는 것인데, 아래 사항에 대해서 유의하며 작성해야 되는데요. 이 경우입니다. 가해자하고 피해자를 작성하시고 사고 시간, 장소, 경위 상황, 이런 상황들을 작성하신 뒤에 피해자하고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시는 어떤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셔서 이러한 것들을 나중 후추 혹시 법적 분쟁이 생기면 자료로 제출하시면 유용하겠습니다. 내용입니다. 설명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는 어떤 법이 적용될까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교통사고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형법상에 형법 268조에 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처벌되게 되는데, 특히 차량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업무상 과실치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주로 많이 적용되는데요.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제3조 1항에 보면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3조 2항에 보면 이 죄는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에서는 공소권 없음에 처분을 하게 되어지고, 검찰 단계에서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법원까지 기소가 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합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단서에 12대 중과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었을 때는 이러한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반의사 불벌죄로서 처벌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뺑소니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크게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저 마지막에 있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재판을 하시게 된다면 형사재판 공판 기일에 12대 중과실에서 합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처벌은 되지만 실무상 양형자료로 참고해서 처벌을 좀 더 완화해서 경감해서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발생하면 어떠한 처벌 받을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12대 중과실과 관련된 내용인데 1부터 12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2017년도 12월 달부터 시행된 게 있는데 제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12번 보면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않고 운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올해 5월 달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나가는 고속도로상에서 화물차가 옆에 지나가는데 그 쇳덩이가 승용차로 낙하가 되어서 6세 여아는 사망하게 되고, 그 어머니는 지금 상당히 중상해를 입어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이렇게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않고 운전하게 되어지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져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통사고 발생하면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의 내용인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를 먼저 설명해 드리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시겠죠. 다만 소액인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금으로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합의금으로 간단히 해결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된다면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손해배상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보험 처리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교통사고에서 가장 합의서를 많이 작성하게 되는데, 합의서 작성할 때 주의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의서 작성할 때 기재사항들은 주 5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 당사자, 그 다음에 구체적 사고의 경위, 세 번째 합의의 내용, 네 번째 인감정보서를 첨부하시고, 다섯 번째 작성일, 작성자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 그 다음에 이 구체적 사고 경위를 기재하실 때는 상세하게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합의 금액이 얼마이고, 또 향후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들 첨부하시면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저희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오늘 먼저 이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발생했을 경우에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저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를 보시면 이 김옥을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인 잘못으로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이제 보험에 들지 않았네요. 그리고 재산도 없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자기의 자차 보험이 들어있으면 그걸 해결하기는 되겠지만 그게 들어있지 않다고 했을 때 우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30조를 보게 되면 정부 보상 사업 보상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인데 다음에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책임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자동차 책임보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보면 강제 가입되도록 되어 있고요. 미가입 시에 과태료 3만 원을 부과되게 있고 무보험 상태로 운전할 시에는 형사처벌까지 되니까 꼭 책임보험이라도 가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아까 설명해 드렸던 내용인데요.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대책은 없는지 그것은 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던 내용인데 이 정부 보상 사업 보상금 청구와 관련된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차량이 무보험 차량임을 알리고 그 다음에 정부 보장 사업을 위탁받은 보상 서비스 센터에 보상 신청을 하는데 이곳이 어디냐면 국내 11개 손해보험사입니다. 이게 상담실에 전화를 하면 여기에서 메리츠라든지 현대화상, 동부화재 등 이런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보상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그 상담원들한테 안내를 받으시면 되는데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지급 청구서, 진단서, 영수증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보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을 때라도 이러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 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설명해 드렸던 자동차 책임보험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 교통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야만이 이제 교통법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이 점 유념하셔서 꼭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셔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을 보게 되면 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 신체 사고, 자기 차량 손해, 그 다음에 무보험 자동차 상해 등이 있습니다.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책임보험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종합보험은 자기 신체 사고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자기 차량 손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무보험 자동차 상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대인과 대물 밑에 있는 이 세 가지는 당연히 특약사항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약간 올라가긴 합니다. 그러나 생명 신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러한 특약사항도 첨부하셔서 하시면 되겠는데 대인배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책임보험을 초과액까지 보상이 된다는 점 아시고 그 다음에 대물배상은 타인의 재물, 자동차에 대한 손해겠죠. 파손이나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신체는 피해를 당한 운전자인데 자동차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차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차량 손해는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낸 경우라든지 또 화재, 도난 등의 사고로 자동차가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을 때 이러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보험 차량 자동차 상해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만약에 이 무보험 자동차 상해에 저희가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까 정부 보장 사업에 제가 신청을 하면 되겠지만 제가 종합보험을 가입됐다고 한다면 이 무보험 자동차 상해를 이 특약을 통해서 종합보험이 안 되는 차에 사고를 당했을 때 내 차의 종합보험으로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일상생활에서 문제되는 것인데요. 특가법상 도주치사 소위 뺑소니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휘말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런 사람이 다쳤을 때 사람이 잠깐이라도 쉬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야 됩니다. 내려서 그 사람의 다친 곳이 없는지를 분명히 확인하시고 또 그 사람이 무슨 어떤 아픈 곳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시도록 괜찮다 하더라도 꼭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향후에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 꼭 그렇게 하시고
또 내리셔서 또 하실 일은 신원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명함이라든지 연락처라든지 또 그런 내용들을 분명히 전달해야만이 나중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도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꼭 그런 조치를 취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셔야지 이런 뺑소니 사건에 휘말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러한 사건이 있었을 때는 다쳤을 때에는 그런 합의라든지 합의가 좀 중요한데요. 합의를 하실 때에도 감정이 상하게 되면 합의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무에서도 제가 합의를 진행할 때 너무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합의를 하실 때 정중하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시면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하시고 합의 금액을 꼭 적으시고 그 다음에 향후에 민사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내용들 꼭 기재하셔서 향후에 법적 분쟁에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는 것도 알아두셔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시간은 교통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과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 말씀드렸고 특히 뺑소니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법정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